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았는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건강이 무너져 있고,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져 있고, 통장에 들어오던 돈줄이 완전히 끊겨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버텨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60세를 넘어가면 삶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는 쉽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한 67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과 함께 수입이 사라지자 마치 세상이 자신을 버린 듯한 허무함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누군가 내가 필요하다며 찾아주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져서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나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늙어도 여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례를 보며 세 가지 조건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활의 지혜, 관계의 유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 비로소 늙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70세 여성은 혼자가 된 후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습관을 하나씩 세우면서 삶을 회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기, 하루 한 번은 사람과 인사하기, 저녁마다 감사일기 쓰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 내가 내 삶을 작은 습관으로 지탱하고 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눌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행복도 매일의 습관과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인이 되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제 사연과 철학적 지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제 삶 속에서 이 조건들을 놓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더 일찍 준비할 걸, 조금 더 나 자신을 챙길 걸. 저는 상담을 하며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삶이 갑자기 흔들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한 69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며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2년이 지나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며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의 간병까지 겹치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버거워졌습니다. 나는 준비했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은 조금 있었지만 삶을 버텨줄 지혜와
주변에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72세 여성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뒷바라지에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편안해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공허해졌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매일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산 게 아니고 그저 남의 삶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은 돈만이 아닙니다. 관계와 생활의 지혜, 마음을 지키는 힘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했다는 착각 속에서 더 큰 상실과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아직 괜찮다. 아이들이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십니까? 그러나 노후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고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벽이 된다. 여러분의 노후는 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벽이 될 것입니까? 이번에는 이런 사례 속에서 드러나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생활의 지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지혜가 있으면 버틸 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지혜가 없다면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생활의 지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하루의 리듬을 잃으면 건강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챙기며 저녁에는 충분히 쉬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둘째, 균형 있는 지출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돈이 모자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지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세 어르신은 매달 연금을 받았지만 술자리와 잡다한 소비로 한 달 중반이면 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직접 눈으로 보니 낭비가 줄어들더군요. 셋째, 작은 습관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활의 지혜는 사소한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매일 20분 걷기, 책 한 장 읽기, 사람에게 인사하기.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여러분, 생활의 지혜가 노후의 행복을 만든다는 건 역사 속 지혜자들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가까운 것을 돌보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가까운 것, 먹는 것, 쓰는 것, 움직이는 것부터 돌보아야 노년의 삶은 안정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조차 없다면 그 하루는 이미 삶의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는 결국 삶을 의식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쌓일 때 늙어도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노후의 두 번째 조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을 갉아먹는 고독이 사람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의 유지는 노후의 행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말수가 줄고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시작한 노인정 바둑 모임에서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집에서는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바둑 한 수 두며 웃고 떠들 수 있으니 사는 맛이 난다. 여러분, 관계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만남이 아니라 짧은 인사, 소소한 대화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70대 여성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웃과 담벼락 너머로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고 지금은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이 있으니 나는 여전히 부자다. 여러분, 관계 유지는 곁에 누군가 있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심을 건넬 때 비로소 관계는 살아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립은 삶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러니 작은 연결이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혹은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짧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꾸준히 마음을 열고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숲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번에는 노후의 세 번째 조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세 번째 조건은 내 안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한 72세 어르신은 퇴직 후 자녀도 멀리 떠나고 배우자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있고 돈도 조금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스토아는 행복한 인생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데 집착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한 70세 여성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햇빛에 감사한다. 오늘은 차 한 잔에 감사한다. 이 작은 기록이 그녀의 삶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 내 마음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얕은 조언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불안할 땐 불안을 인정하고 외로울 땐 외로움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작은 감사와 새로운 시선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는 작은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노후의 행복을 완성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의 지혜, 관계의 유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어져 하나의 바탕을 이룹니다. 마치 세 다리로 선 의자가 하나라도 빠지면 넘어지듯 노후의 행복도 세 조건이 고르게 지켜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74세 남성은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산책하고 식사도 잘 챙겼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대화가 거의 없으니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71세 여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활발했지만 돈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임을 쫓아다니며 지출이 늘어나 생활비가 모자라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담이 되어 고립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세 가지 조건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크게 무너지면 나머지도 금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생활은 하루의 규칙, 관계는 최소한의 만남, 마음은 하루의 성찰. 이 세 가지를 매일 확인하는 작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지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규칙을 지켰는가? 누구와 관계를 이어갔는가? 내 마음은 평화로운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성찰은 거창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내 일상과 마음을 살피는 짧은 질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살피는 순간이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마무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늙어도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일도 사람도 차례로 떠나간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후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 체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며 우리가 세 가지를 지켜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생활의 지혜입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식사를 챙기는 단순한 습관이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지출을 조율하고 작은 낭비를 줄이는 것도 생활의 지혜입니다. 둘째, 관계의 유지입니다. 한마디 인사, 이웃과의 짧은 대화, 누군가에게 건네는 관심이 외로움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있는 삶은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외로움과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 뒤 그 안에서 작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일기, 명상, 짧은 기도 같은 습관은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가 마음을 지켜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관계를 이어주며 관계가 다시 생활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어질 때 노후의 행복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행복은 가지지 못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세운 작은 습관, 내가 건넨 짧은 말 한마디, 내가 적은 감사 한 줄에서 충분히 시작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행복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외롭고 고단한 시간이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단단하고 평온한 삶으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의 지혜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평온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